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학과 김성용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박 통합과정으로 5학기차 진행 중인 홍성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행하게 될 이제 소타 리뷰에서 맡은 주제는 원래 2D images to 3D이지만 요즘 이 3D 분야에서는 사실 너무 트렌드가 이제 너무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3D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4D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유행이 되어 왔어서 하나 더 익스텐드해서 이제 4D 스페이스를 다루려는 연구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이제 이번 CBPR 2023년에 액셉된 이제 정말 이제 최근인데 거기에 액셉된 이제 K 플레인즈라는 이제 페이퍼를 리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이제 슬라이드에 나와 있다시피 이제 Explicit Radiance Fields in Space and Time and Appearance라고 스페이셜이면 이제 XY 플레인 즉 2차원 공간을 나타내고 그리고 어피런스는 이제 변하는 이제 2차원 스페이스에서도 잘 로버스트하게 리프레젠트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타임은 이제 네 번째 디멘션인 이제 타임축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이 페이퍼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동영상 같은 미디어를 3D로 표현, 즉 스페이셜이 이제 3D로 표현되고 그걸 타임축까지 고려해서 이제 4D를 고려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AI 아바타, 뭐 버추얼 리얼리티, 어그먼티드 리얼리티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사실 정말 크다고 볼 수 있는 게 요즘 너프 스페이스에서 이제 메쉬로 표현하여 이제 그래픽스 툴에 넣는다든가 아니면 너프 스페이스 자체에서 에디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디퓨전을 통해서 이제 생성 이제 모델을 통해서 지금 첫 텍스트 번째 슬라이드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 계속 네네네 지금 여기서 이제 빠르게 이제 다음으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 가능하게 하는 부분들이어서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슬라이드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해 보자면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영상이나 아 지금 동영상들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어떤 태스크인지 좀 가볍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 영상들을 가져온 이유는 이제 K플레이드라는 이 워크가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한 즉 엔지니어링에 조금 집중한 그러한 페이퍼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다 통합하여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 참고용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우선 K플레인즈에 대한 자세한 리뷰에 앞서서 이제 먼저 previous works들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너프에 대한 것을 이제 패밀리어 하시지 않은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하지만 이제 이걸 다 설명드리려면 그 전에 오큐펀시 네트워크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지만 이제 시간이 좀 정해져 있으므로 꼭 필요한 부분들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림은 ECCB 2020년에 이제 베스트 페이퍼를 받은 오리지널 너프 논문에서 갖고 왔으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러 장의 사진이 주어졌을 때 5D 인풋, 즉 포지션과 다이렉션이 MLP에 들어가서 이제 컬러와 덴시티를 클래식 옛날의 컴퓨터 그래픽스의 이제 클래시컬한 볼륨 렌더링 이퀘이션을 통해서 3차원 스페이스에서 컬러와 덴시티를 예측하는 그러한 이제 피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옵티마이즈 하는 이제 MLP 파라미터들을 옵티마이즈 하는 로스로서는 이제 심플하게 리컨스트럭션 로스만 쓰며 이제 이 논문이 나온 이후부터 이제 너프의 붐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프 페이퍼가 많이 나왔으며 이제 3D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너프 이후에 이제 나온 논문으로서 또 다른 논문이 너프 인 더 와일드라는 논문은 이제 기존 너프가 이제 너무 제약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많은 수의 이제 캘리브레이티드 이미지와 혹은 어피런스가 바뀌면 안 된다는 제약 등에 의해서 이제 좀 어플리커빌리티, 좀 프랙티컬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을 이제 개선하려고 한 논문으로 이제 CVPR 2021년 오럴 페이퍼에 선정이 되었으며 이제 메인 컨트리뷰션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피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맨 위에 어피런스 임베딩을 각 이미지다 이제 각 옵티마이즈 하려고 하는 이미지당 이제 할당을 해 주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어피런스 임베딩을 배움으로써 어피런스가 바뀌는 것을 잘 감안을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메인 컨트리뷰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워크가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많은 만약에 트래비 분수를 사진들을 가지고 이제 그것들이 다 다른 시간대에 찍혔거나 다른 각도에서 찍혔을 텐데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varying appearance에서도 이제 너프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이제 enable 해주었습니다. 또 이후로는 이제 또 다른 CPR 오랄 페이퍼인 이 플래녹셀이라는 페이퍼가 있는데요.
이제 워낙 너프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이제 문제였는데 그것을 이제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 페이퍼인데 즉 속도의 측면에서의 이제 개선점을 제안한 것인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시간이 바운디드 씬에서 너프가 만약에 하루가 걸린다면 이 플랜 옥셀은 극단적으로 11분 만에 가능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구조적으로는 MLP를 쓰던 너프와는 다르게 이제 스파스 복셀 그리드를 사용하여서 이제 스페이스를 구성하고 그 스페이스를 해서 이제 각 꼭지점마다 피처를 갖고 올 때는 이제 트라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갖고 오며 이제 너프에서 썼던 디퍼런셔블 볼륨 렌더링을 통해서 이제 저 각 스파스 복셀의 꼭지점인 이제 저 스페리컬 하모닉 코에피션트를 옵티마이즈 함으로써 이제 넥터가 없이 이제 MSE 로스와 이제 토탈 베리에이션 레귤라이저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이제 토탈 베리에이션 레귤라이저는 이제 옵티마이즈 되는 저 스피커 할모닉스 코에피션트 간에 이제 스무스니스를 좀 엠포스 해가지고 좀 더 내추럴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제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제 밑에 피겨들을 보시면 저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레귤라이저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인스턴트 NGP라는 최근에 많은 하이라이트를 받은 페이퍼인데 이제 해싱 기법을 사용해서 복셀 벌티시스의 값을 룩업 테이블에서 이제 갖고 와서 정말 빠른 렌더링을 목표로 하겠다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초 단위로 이게 점점 바뀌어가면서 렌더링이 가능하고 이제 원래는 며칠 걸리던 몇십 시간 걸리던 이제 너프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몇 초 단위로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어플리커빌리티가 정말 많이 상승했다라는 거를 이제 입증하는 그런 페이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는 많이 개선되었고 이제 피들리티도 많이 개선되었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동영상 쪽은 아직까지 건드려지지 않았었는데 이 페이퍼가 나오기 전까지 이제 동영상을 3D로 표현하는 것은 좀 건드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가 이제 나왔을 때 이 페이퍼 또한 이제 CEPR 2022년에 메타가 제출한 페이퍼로서 오랄 페이퍼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페이퍼가 제안하는 테크니컬 컨트리뷰션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템포럴 축을 이제 즉 타임 축을 이제 레이턴트 벡터로서 제한을 하고 그걸 임포턴스 샘플링이라는 타임 축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잘 샘플링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렌더링하지 않고 이피션트한 렌더링을 해서 그나마 빠른 이제 볼륨 렌더링을 통해서 4D 스페이스를 비디오 스페이스를 이제 잘 너프로 이제 잘 표현을 해보겠다라는 페이퍼였습니다. 근데 이 페이퍼가 갖고 있던 이제 명확한 문제점은 아무리 이피션트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속도의 측면에서 전혀 이제 프랙티컬한 부분이 아니었고 이제 컴퓨테이션 측면에서 뭐 메타나 구글 등의 빅테크들도 이제 겨우겨우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페이퍼였기 때문에 이제 한계점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임포턴트 샘플링을 이제 타임 축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봐야 될지를 좀 비주얼라이즈한 그런 피겨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페이퍼들이 제가 괜히 갖고 온 게 아니라 이제 사실 이 제가 곧 설명드리려는 K-플랜즈에서 이 페이퍼들의 강점들, 즉 모든 이제 컴포넌트 진리의 파편들을 이제 다 인테그레이트 하여서 이제 모델을 제안하였기 때문에 이제 미리 잠깐씩 빠르게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K-플랜즈의 기본이 되는 이 K-플랜즈의 플레인즈가 어디서 나온 term인지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 CEPR 2022년에 오럴 페이퍼로서 또 선정이 되었던 EG3D라는 페이퍼인데요. EG3D는 이제 피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스타일겐 제너레이터를 사용해서 피처 맵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 트라이플레인이라는 이제 그러한 explicit representation으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플레인의 representation을 사용을 하면은 기존의 너프에서는 이제 많은 정말 큰 MLP를 사용해야 됐지만 이 트라이플레인은 이 스타일 이제 주장하는 바가 이 스타일겐 제너레이터가 그 충분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3차원 공간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익스플리시트하게 트라이플레인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 스몰 MLP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컬러랑 덴시티로 이제 바로 뱉어낼 수 있고 그것을 이제 나머지는 이제 기본 컨벤셔널한 이제 겐이나 뭐 클래시컬 볼륨 렌더링 작업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 내가는 그런 페이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멀 페이스나 휴먼 페이스 같은 이제 데이터셋에서 이제 3D 스페이스를 어느 정도 잘 프론털 뷰를 잘 보여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페이퍼들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여기 이 표에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스태틱이냐 이제 어피런스를 고려하냐 또 다이나믹이냐 패스트하냐 컴팩트하냐 익스플리시트하냐
다 이제 고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K-플레인즈는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했다고 해서 이제 이 테이블을 갖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어, 이 비슷한 시기에 사실 이제 K-플레인스하고 정말 비슷한 페이퍼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것들이 다 같은 시기에 이제 한 달 내로 이제 거의 다 대부분이 콘커런트 워크로 나온 페이퍼들인데 이게 요즘 컴퓨터 비전에서 이제 논문과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나오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가 한 것도 이제 비슷한데요. 또 3D로 이제 표현을 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또 동영상을 또 3D로 또 표현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EG3D에서 인스파이어드 받아가지고 트라이플레인 같은 경우를 이제 매트릭스 디컴포지션에서 좀 인스파이어 받아서 이제 9개의 플레인, 즉 한 플레인마다 3개로 다시 쪼개가지고 그것을 계속 디컴포즈 해가지고 디컴포즈 한 것들을 이제 다시 합쳐서 이제 4D 이제 3D 스페이스로 정의된 이제 비디오를 표현을 하겠다라는 그런 페이퍼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이게 3D로 이제 비디오까지 이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텐서 4D. 네. 또 비슷한 워크로는 이제 헥스플레인이라는 이제 비슷한 워크인데 이거는 그냥 9개가 아니라 이제 헥사로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그 똑같은 인풋을 이제 동영상을 3D로 표현해야겠다는 그런 워크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이제 동영상을 3D로 표현하고 네 하던 워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K-플레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그래서 보여드렸던 것이 첫 번째로 이제 2D 이미지에서는 이제 그냥 플레인 이미지, 스틸 이미지를 표현을 한 것이었고, 이제 3D 스태틱 볼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너프들, 그리고 이제 C 같은 거 3D 볼륨 with varying appearance는 이제 아까 너프 인 더 와일드에서 이제 appearance embedding을 사용해서 varying appearance에서도 로버스트하게 너프 레프레젠테이션을 러닝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던 이제 비디오들을 3D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워크들 그러한 이제 어프로치들을 이제 이 K-플레인스 워크도 이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K-플레인스가 했던 거는 이제 첫 번째로 K-플레인스를 인트로듀스 했으며 이 모델이 화이트박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존의 블랙박스 모델들은 어떻게 이게 학습되는가, 이제 대체 무엇을 배우는가를 몰랐는데 이것은 이제 디컴포지션, 이제 플레이널 이제 팩토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좀 화이트박스 모델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여러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리니어 피처 디코더라는 이제 런드 컬러 베이스를 인풋으로서 받아서 컬러와 덴시티를 다 이제 아웃풋 해내는 그러한 이제 그 아키텍처라기보다 이제 컴포넌트를 제안을 하였고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 4D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메타에서 나왔던 페이퍼 그 비디오를 첫 번째 다루던 페이퍼보다 이제 1000배 정도 컴프레션을 가져왔으면 좀 더 그리고 속도 측면에서 패스트 옵티마이제이션 그 쿠다 프로그래밍 없이 파이토치만으로 이제 패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을 이루게 했던 그런 좀 페이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시자면 K-플레인즈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은 이제 총 두 개의 이제 트라이플레인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K-플레인즈라고 해봤자 이제 결국 K가 이제 6까지 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헥스플레인이나 이제 텐서포디와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제 트라이플레인 같은 경우 트라이플레인 레프레젠테이션을 스페이스 축과 스페이스를 고려하면서 타임 축까지 고려한 플레인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멀티스케일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멀티스케일 구조를 이용해서 좀 더 파인 디테일을 잘 잡은 이제 그러한 트라이플레인을 이제 잘 인터폴레이트 해 내보겠다. 이제 스케일의 변화에 대해서도 잘 로버스트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배우겠다는 측면에서 이제 멀티스케일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제안을 했고 이제 이것을 이제 기존 EG3D에서는 이제 트라이플레인에서 인터폴레이트한 값들을 이제 플러스를 먹여서 이제 그 값들을 인터폴레이트 해왔는데 여기서는 하다마드 프로덕트를 하여서 이제 그 값을 통해서 볼루메트릭 렌더링을 통해서 이제 로스가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랑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 같은 거 레귤라이저를 사용해서 이제 옵티마이즈를 시켜보겠다 하는 그러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여기서 사실 이 페이퍼에서 테크니컬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면은 딱 이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에디션 기존의 EG3에서 에디션 하던 것을 이제 하다마드 프로덕트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각
플레인에서 인터폴레이션 값을 하다마다 프로덕트 사용했는데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에디션을 사용하면은 이제 이게 로컬라이제이션이 안 되지만 이제 하다마드 프로덕트를 사용하면은 이제 딱 그 포인트에 로컬라이제이션 되어서 인터폴레이트가 잘 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파라미터나 뭐 그런 파라미터 수는 같지만 이런 단순한 어프로치 체인지만으로도 이제 성능 차이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논문들에서 이제 쓰였던 이제 베스트 컴포넌트들 거기서도 이제 이 플래녹셀에서 쓰였던 토탈 베리에이션 인 스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플레인을 잘 스무스하게 잘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타임 측면에서도 타임 측에 있어서 이제 그 스무스니스를 좀 엔포스 해 주어서 스무스니스 인 타임도 이제 고려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MIP 너프 360이라는 이제 제가 너무 수학적인 페이퍼여가지고 시간이 없을 것 같다 인클루드 하지 않았던 페이퍼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퍼포즈 샘플링이라는 것과 이제 임포턴스 샘플링을 아까 그 첫 번째 비디오 3D를 다뤘던 논문에서 다뤘던 임포턴스 샘플링까지 이제 들고 와서 이제 이 인테그레이트 시켜서 좋은 성능을 내려고 노력을 하였고 또 다시 한번 MIP 너프에서 쓰였던 이제 코디넷도 이제 컨트랙티드 코디넷, 노멀라이즈 코디넷을 사용을 해서 이제 러닝을 좀 더 이제 백그라운드 부분을 좀 더 배제하고 이제 포그라운드만 잘 하겠다 이러한 에디셔널 테크닉들을 전부 다 이제 이제 좋았던 논문들의 베스트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이제 인테그레이트 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컴포넌트들을 다 갖고 와서 이제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만들다 보니 이제 성능이 보시면은 이제 파라미터부터 보시면은 이제 기존 플래녹셀 같은 경우는 엄청난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데 이제 텐소 RF도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헥스플레인과 비슷한 이제 디컴포지션 트라이플레인 가지고 이제 디컴포지션 했던 이제 컨커런트 워크인데요. 이런 애들과 비교해서도 이제 파라미터 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V4D 같은 이제 DNRF나 이제 V4D 같은 기존 웍들은 파라미터 수가 이제 많은데도 굉장히 이제 많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능 측면에서는 이제 정말 빠르게 트레이닝 타임도 정말 빠르게 그리고 성능 측면에서도 정말 좋게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도 많이 시켜주었는데 아까 화이트박스 모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랑 타임을 이제 디컴포지션 한 것인데 이제 풀이 이렇게 나와 있고 스페이스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타임 측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이제 추가를 하였고 이제 타임 플레인 자체에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어떤 식으로 모델이 학습을 했는지 제가 비주얼라이즈 한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피런스, 너프 인더 와일드에서 어피런스가 바뀜으로써 이제 잘 로버스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한 부분도 이제 인커퍼레이트 해가지고 이제 이 월크 K플레인즈도 잘 그것을 고려했다고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어피런스도 이제 인터폴레이트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로는 이제 사실 이 워크 자체가 테크니컬 컨트리뷰션이 거의 없는 이제 엔지니어링 워크이기 때문에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바뀌면서 어떠한 성능 차이를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였고 이제 이러한 테이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스케일이 바뀌면서 얼마나 성능 차이가 있고 파라미터가 차이가 있고가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약간 바뀌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좀 미세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사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스케일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네. 지금 김관태 연구원 있나요, 지금? 네, 김, 네, 네. 네. 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4D에 대한. 일단 저희하고는 약간 다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3D 모델에다가 무언가를 이제 씌우는 게 주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2D를 3D로 만들고 그거를 이제 4D를 덧붙여서 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제스처 데이터가 그 3D도 아니거든요. 근데 비주얼라이제이션만 3D도 할 뿐이지. 그래서 조금은 다르지만 네, 활용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장점이 뭐 아까 얘기했죠 인터폴레이션 같은 거라든지 좀 더 스무스라든지 좀 더 다 디테일하게 네, 그런 내용을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장점이 네. 이게 언제 나왔다 그랬죠? 작년 어, 2022년? 아닙니다. 이것들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논문들은 대부분 2000한 두 달 전에 나왔거나 두 달 전에. 네, 아니면은 한 달 전 아니면은 음. 최대 이제 1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네, 다 있습니다. 오픈 소스로 네, 그거를 홍성환 네, 학생이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연구 다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결과나 이런 것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이 음, K플레인즈도 특히 K플레인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달 전에 나온 페이퍼인데요. 음, 이게 사실 그 이 교신 저자가 그 앙주 카나자와 교수님이라고 정말 이 너프 분야에서 되게 대가신데 이게 하나하나 컴포넌트들이 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스트 컴포넌트를 갖고 온 거여가지고 성능 자체가 정말 좋은 이제 페이퍼였다고 네 그렇게 음. 다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아까 파라메이터 개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지금 그런 거나 이런 어떤 뭐랄까 그 결과하고 네. 특별히 어떤 타임 딜레이나 뭐 이런 거가 있어요. 사실 이 페이퍼 EG3D에서부터 이제 트라이플레인 자체가 가장 컨트리뷰션이 컸던 게 이피션트와 이제 음, 치퍼 컴퓨테이션과 이제 빠른 트레이닝 스피드였는데 이제 그거를 다 인헤리트 해가지고 이 페이퍼가 이제 빠르고 가볍고 이제 그러한 이제 장점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제 되게 좀 아니 이제 논란이 아니라 좀 하이라이트 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아까 김관태 연구원이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아바타를 갖다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네, 3D 아바타는 이제 뭐랄까 어떤 그 리스판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모션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뭐 페이셜 익스프레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쪽으로 이게 적용 가능한지를 좀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사실 모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에는 이게 어디 뭐 팔이 움직인다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영상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이제 사실 이 K플레인즈도 2D 이미지에서 이제 3D를 표현하는 거고 이제 3D도 표현이 가능하면서 이제 4D까지 이제 동영상까지 표현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실 AI 아바타라고 하면은 사실 정말 이 K플레인즈가 잘 들어맞는다고 이제 생각을 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스처 이제 뭐 손짓이라든지 네. 약간 그 이 시선이라든지 또 네. 그 페이셜 익스프레션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좋은 그런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 하여간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뭔가 이번 학기에 네. 그 홍성환 연구원이 그런 쪽으로 뭔가 보여주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그래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감사합니다.